매일 밤 자정이 되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이상한 층에서 멈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야근이 잦아서 보통 밤늦게 귀가하는 편이에요. 저희 아파트는 지은 지 꽤 오래된 좀 낡은 복도식 아파트고요. 사건의 시작은 약 한 달 전쯤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왔죠. 시간이 아마 자정을 살짝 넘었을 거예요. 피곤에 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1층에서 띵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군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12층에 살아서 12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길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3층, 4층, 5층. 숫자가 바뀌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7층에서 멈추는 거예요. 띵동, 문이 스르륵 열렸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낡은 복도 특유의 어둡고 싸늘한 공기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누가 장난쳤나? 아니면 버튼이 고장났나?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행히 12층에 무사히 도착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음날 밤에도 일어났습니다. 또 자정을 넘긴 비슷한 시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7층에서 멈추는 거예요. 띵동, 문이 열리고 역시나 텅 빈 복도. 순간 어제 일이 떠오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틀 연속이라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자정을 넘겨 엘리베이터를 타는 날이면 거의 예외 없이 7층에서 멈췄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타지 않아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면 혼자 7층에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럴 때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한 저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밤마다 7층에 멈추는 거 아세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얼굴이 살짝 굳어지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학생도 봤나? 그거 벌써 몇 년 된 일이야.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 7층에 혼자 살던 젊은 여자가 있었대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발견된 시간은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 후로 엘리베이터가 밤마다 그 시간에 7층에 멈추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주민 몇몇이 겪었지만 다들 쉬쉬하며 모른 척하고 지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매일 밤 겪었던 그 현상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죽은 여자의 혼이 계속해서 그 시간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라니. 그날 이후로 저는 야근을 하더라도 일부러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날이면 차라리 1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터져서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하게 됐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계단으로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그냥 기계 오작동일 거야? 스스로를 애써 위로하며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제발, 제발 7층에서 멈추지 마라. 속으로 계속 빌면서 올라갔죠. 4층, 5층, 6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층 엘리베이터는 어김없이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습니다. 띵동, 문이 스르륵 열리는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틈 사이로 복도에 웬 여자가 등을 보이고 서 있는 겁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 여자는 아주 천천히, 정말이지 기괴할 정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냥 시커먼 구멍처럼 뻥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입가, 아니 입이 있어야 할 그 구멍 주변이 기이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가자.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기계음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기분 나쁜 소리였죠. 그 여자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 발짝 다가오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연타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자꾸 버튼을 놓쳤지만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계속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닫혀라.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그 여자는 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12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정이 넘으면 무조건 계단을 이용합니다. 가끔 늦은 밤 창밖을 내다보면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아파트에는 밤 12시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춥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여자는 지금도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가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층에 멈춘다면 부디 호기심에라도 그 이유를 파헤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지나치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오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